자, 157쪽 연속 확률 변수. 이제 드디어 표로부터 해방입니다. 이제 표 안 그려도 돼요. 연속 확률 변수는 자료가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산확률 변수처럼 x가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딱 끊어서 분석할 수가 없고, 얘는 이제 구간으로 분석을 해야 돼. 자료를. 그래서 거기 뭐 시계반을 해놨는데, 뭐 그냥 약간 돌림판 한다고 생각하면 돌림판 눌렀을 때 어디 멈추는 거는 딱 지정되지가 않죠. 저기 어딘가 구간에 멈추지. 그런 걸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연속 확률 변수가 가지는 확률에 대한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 그래서 그 확률 밀도 함수는 딱 도입부에 써 있는 것처럼 어떤 알파부터 베타까지라는 이런 특정 구간으로 변수값이 존재할 수 있을 때에 대해서 함수를 정의한다라는 거죠. fx. 근데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도 결국엔 확률 값을 정의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fx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확률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첫 번째 성질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알파부터 베타까지라는 구간을 딱 줘서 거기에 존재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쳤을 때, 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돼서 어느 구간에서든 이제 확률이 정의가 될 건데, 최소 최대가 이제 여기서 정의가 될 거고, 그때 이제 이 전체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값은 확률의 총합인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핑크색 넓이는 1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어떤 A부터 B 사이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노란 색깔 면적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 계속 구간으로 변수를 지정해서 확률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곧 확률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 넓이가 곧 확률이에요. 근데 우리 수투에서 이 넓이 구할 수 있었잖아.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단원 이름이 적분과 통계였어요. 그래서 적분해서 푸는 거라서 진짜 재밌었어. 개빡셌어. 근데 우리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수원수투는 공통 과목이긴 하지만 수원수투 내용을 여기서 많이 안 쓰려고 해. 그래서 적분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곡선에 대한 넓이는 적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넓이 모양이 다각형으로 나옵니다. 뾰족뾰족하게 해서 삼각형이나 사각형, 사다리꼴 이런 식으로 생긴 모양이 나와가지고 네가 이제 도형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줍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1번이나 그림 2번에 있는 것처럼 저런 모양으로 나와. 직사각형, 삼각형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이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159쪽 가보면 적분을 이용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수투를 이수한 학생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사실 요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뭐 박스 안에 또 괄호 2번 보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그러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함수값을 적분하면 전체 면적이 되니까 확률의 총합 1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걸 할 일은 없다. 그래서 여기 특강 부분은 안 해도 되고요. 넘어가서 202쪽 가보, 202번 문제 보자고. 다음 중 연속 확률 변수인 것만을 고르시오. 기억, 학생들의 키 연속 확률 변수죠. 세상에 180cm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 나노미터까지 재봤어? 오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연속 확률 변수 맞고요. 니은 강수량 맞죠? 디귿 주사위의 개수는 셀 수 있잖아. 탈락. 전구의 수명은 셀 수 없죠. 그죠? 딱 뭐 10시간 이렇게 셀 수가 없으니까 얘도 연속 확률 변수죠.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고. 그 다음 14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k 곱하기 3x 플러스 1 괄호 열고 0부터 x는 2 사이 이런 식으로 구간을 준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구간 0부터 2 사이에서만 얘를 그리려고 하면 돼. 근데 0 넣으면은 1k거든? 1k는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절대로 x축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 왜냐면 함수는 무조건 0 이상의 함수값을 가지는 x축 상단에만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0 넣었을 때 나오는 k는 여기다가 찍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2 넣었을 때 나오는 거는 7k잖아. 이런 식으로 찍어주셔서 그래프가 직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때 나한테 주어진 구간이 0부터 2 사이에서 이 모든 면적은 반드시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가 1이다를 풀어야 되는 거지. 윗변 K, 밑변 7K, 높이 2니까 더해서 8K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1이다 풀어서 K가 8분의 1이다를 구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이산확률 변수에서랑 좀 비슷하죠.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씁니다. 근데 얘는 확률의 총합이 넓이다라는 거. 그래서 K가 8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래서 뭐 206번도 그렇고 저렇게 다 다각형으로 등장해요. 그래프가 뾰족뾰족하게 선분들로 둘러싸여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필수 15번 가보면은 fx가 kx거나 k의 2-x다. 0부터 1 사이랑 1부터 2 사이랑. 얘도 그냥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x랑 2-x 딱 요거 보면 더 하고 싶죠. 왜요? 그럼 2니까요. 반띵하세요. 1이죠. 그래서 두 함수는 x는 1의 선대칭입니다. 근데 kx라는 함수는 원점에서 물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니까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는 애일 수밖에 없어. 물론 이제 2 넣어보면 0이니까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 여기가 k죠. 밑변 2, 높이 k, 곱해서 반띵 1이니까 k가 1입니다. 문제에서 0부터 2분의 1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0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은 얘가 되고 요 넓이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2분의 1 넣어서 나오는 게 k에 1 넣었으니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반띵 8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닮음 같은 것도 쓸 수 있어. 여러분 닮음 사용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다 직선 기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0에서 2분의 1까지 0에서 1까지는 1대 2죠. 그럼 이것도 1대 2지. 그럼 요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은 닮은 비가 1대 2니까 넓이 비는 1대 4죠. 근데 이 넓이는 전체를 1로 봤을 때 반띵이니까 2분의 1이거든. 그럼 4에 해당하는 게 2분의 1이니까 1에 해당하는 건 8분의 1이겠죠. 이거는 뭐 삼각형 넓이 구해도 되는데 닮음도 쓸 수 있어. 끝이고요. 그래서 152번 문제 가보자.
마이너스 2부터 x가 2 사이의 범위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인데 가조건은 우함수 y축 대칭이란 뜻이지. 그 다음에 나조건에 의하면 2분의 3부터 2까지랑 0부터 2분의 3까지는 5배 했을 때 같아진대.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써주는 게 좋냐면 y축 대칭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놓고 2분의 3은 한 요쯤에 찍으면 되잖아. 근데 얘는 식이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리려고 하면 안 돼. 뭐 어떻게 생겼는 줄 알고 그리냐? 그죠? 근데 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 값을 k라고 하면 얘가 k거든. 근데 2분의 3부터 2까지는 확률 값이 k의 5배래. 5k래. 그러니까 구간별로 가지는 확률 값을 미지수로 써주는 거야. 면적이 이제 있겠지.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는 k가 있으면, k라는 면적이 있으면 넓이가 5k라는 넓이가 여기 나온다는 거지. 근데 y축 대칭이라 했으니까 여기에도 한 무더기 있고 여기에도 한 무더기가 있을 건데 이 양쪽에 있는 전체 넓이는 항상 1이어야 돼. 그럼 당연히 요 반은 2분의 1이라는 넓이를 가질 거고 요 반도 2분의 1이라는 넓이를 가질 거야. 근데 k랑 5k라며 6k가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k가 12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절대값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3까지를 말하는 거고 그럼 그거는 kk 2k를 구하라는 거죠. 6분의 1인 거지. 약간 땅 따먹기 하듯이 면적 대략 얼마 정도 되겠다 구간별로 이렇게 잡으면서 푸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과 연속을 다 배웠다 보니까 이산은 이제 하나씩 세어서 접근하는 건데 얘는 구간으로 관찰하는 컨셉이어서 하나씩 센 결과 우리는 표를 작성할 수 있었고 얘는 구간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확률 값을 하나하나 다 구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넓이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그래서 얘는 표를 작성해서 그 하나하나의 확률 값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고 싶은 거였죠. 근데 얘는 그냥 넓이 구하고 싶은 거였어. 전체적인 얘기가. 그래서 두 개가 좀 컨셉이 다르죠. 그래서 이산 연속, 어차피 변수는 딱 두 개니까 그 두 개의 이제 주요 문제풀이의 흐름이 약간 이랬다. 네, 이산확률 변수에서 특별한 상황이 이항 분포였고 연속확률 변수에서 특별한 상황이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는 정규가 노말입니다. 노말 디스트리뷰션이라서 일반적인 분포예요. 정규 분포는. 그래서 n 괄호 열고 모 콤마 모 이건 이항 분포랑 똑같아. 근데 이제 이항 분포에서는
매 확률을 전체 시행횟수 대비 메인 사건의 확률이 몇 번 일어나는지를 보는 컨셉이었다 보니까 NP가 중요하지만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래야 자료 분석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자료 분석에 있어서 필요한 준비물이 좀 다르다. 얘는 M하고 평균이라 시그마 제곱이 사실 분산이거든? 근데 분산이라는 생각보다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다라는 생각이 더 좋아요. 분산이 표준 편차의 제곱이잖아. 표준 편차가 루트 분산이니까. 근데 표준 편차의 제곱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중학교 3학년 거에서도 아마 이걸 들어서 알 수도 있는데 평균은 단위가 있어요. 근데 분산은 단위가 없어요. 근데 표준 편차는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차별하죠. 분산은 메인이 아니야. 사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중요한 데이터예요. 왜냐면 사실 분산과 표준 편차가 뭐 루트 C1이야 안 C1이야 관계니까 둘이 되게 밀접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얘를 왜 구하는 거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름 자체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스탠다드 기준이란 말이야. 표준. 얘가 되게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 이 두 개가 사실은 메인이야. 통계 분석에서.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이제 정규분포를 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사회 현상에서 관찰되는 이제 자료의 분포 상태 중에 가장 일반적인 분포 상태가 정규분포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키가 됐든 몸무게가 됐든 뭐 성적이 됐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회 현상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뭐 그리고 뭐 IQ 같은 것도 있고 자료의 분포 상태가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 그리고 우리 성적의 등급도 그렇고 1등급은 4%죠. 졸라 적죠. 근데 5등급은 많아. 범위가 되게 넓어. 그죠? 그래서 이게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게 점점 좁아지게끔 만들어져 있죠. 뭐 키도 마찬가지죠. 몸무게나 뭐 성적, IQ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나도 태어나서 처음 본 정규분포 곡선, 이걸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이 IQ 테스트 결과지에 그려져 있는 모양이었거든. 근데 존나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나는 IQ가 높아요. 자랑하려고. 근데 여기에 이제 중간에 100에서 한 110 사이가 있거든? 100에서 한 105 정도? 근데 이제 내 친한 친구가 여기가 나온 거야. 여기가 나온 건 좋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기에 원숭이가 그려져 있었어. 그러니까 약간 침팬지 막 이런 거 그려져 있고 막 돌고래 막 그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 IQ랑 똑같은 동물이 뭐가 있다. 뭐 초등학생이니까 재밌으라고 한 것 같긴 한데 그때 당시에 나한테 되게 충격이었어요. 뭐야, 그럼 저 새끼가 원숭이 아니야? 그게 좀 너무하지 않았나. 그래서 난 이 곡선이 그때 되게 기억이 남아. 막 뭐 어린 왕자의 막 그 있잖아요. 보아뱀이 코끼리 삼키고 막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모양은 아니다. 지랄하지 말고. 이게 이제 정규분포 곡선인데 이름 자체가 정규분포 곡선. 그리고 이게 곡선일 수밖에 없는 게 자료들이 되게 촘촘하게 조사가 되면 얘네들이 만드는 원래는 그 데이터 값들을 이렇게 이제 막대 그래프로 다 기록을 하지. 근데 이제 그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얘네가 실처럼 가느다랗게 들어가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멀리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곡선의 모양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그럼 지금 이게 연속 확률 변수는 구간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를 확률로 계산할 건데 곡선? 척분 안 한다면서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산해 놨어요.
여러분들한테 결과, 이 넓이에 대한 계산 결과를 표로 정리해서 줘. 그냥 읽어내기만 하면 돼. 그래서 개꿀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짜 쉬워요. 그래서 적분할 리가 절대 없다. 그냥 곡선에 대한 넓이 계산 결과가 나와 있어요, 표에. 그래서 그냥 그거 읽어내기야. 근데 이제 이론상 뭐 키나 몸무게나 성적, IQ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평균 값이 있고 표준 편차 값이 있겠지. 그 집단에 따라서. 뭐 이게 대한민국의 키라면 미국의 키랑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야, 데이터가. 그래서 그 데이터들마다의 평균과 표준 편차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이 곡선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그 곡선의 식이 거기 나와 있는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어떻게 외워? 근데 외워야 돼. 숙제로 100번씩 써야 돼요. 왜냐면 거기다가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집어넣으면 야, 키가 예를 들어서 평균이 160이면 몸무게 평균이 예를 들어 뭐 60이면 얘네들은 그 자료의 분포는 이런 모양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센터잖아, 가운데. 그럼 얘는 60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데이터일 거고 얘는 160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데이터겠지. 키가 60인 애가 많진 않을 거 아니야. 애기들이나 그렇겠지. 그치? 그래서 이 자료에 얘네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나 혹은 이제 이 경사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요. 그거를 이제 그 식에다 넣으면은 그려낼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릴 필요도 없죠, 우리는. 넓이 계산도 못 하는데 뭐 그래프까지 그리려 하겠어? 식도 뻥입니다. 안 해야지 돼요. 나도 몰라, 솔직히. 근데 정규분포 함수식 뭐예요? 나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근데 이제 중간에 2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자연상수 2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처럼 2.71 정도 되는 값이고 미적분러들만 이제 이걸 가지고 막 재밌는 걸 해요. 그래서 수고하라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정규분포는 이제 자료에 따라서 나오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n,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제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m을 가지고서 이 그래프의 대칭축의 위치를 잡아주셔야 되고 평균이 센터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표준 편차랑 분산은 큰 틀에서 이제 산포도의 일종이라고 했죠.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숫자. 그래서 당연히 표준 편차가 크면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어야겠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자료가 이제 모여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은 이제 대칭축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야. 근데 표준 편차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표준 편차가 크면 그래프가 이제 많이 흩어져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럼 이렇게 쫙 넙대대하게 퍼져 있어요. 자료가 흩어져 있는 거. 근데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자료가 밀집돼 있어요. 차이가 작다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그냥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차이가 작아. 차이가 작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어떤 특정 데이터 평균을 기준으로. 그래서 생긴 모양은 이제 일반화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종 모양의 곡선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m 값과 시그마에 따라서 이 시그마는 이제 하는 역할이 모양을 결정하는 거죠. 넙대대하냐, 이렇게 밀집되어 있냐. 근데 이제 얘네들은 어쨌든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한 거니까 당연히 이 보라 색깔이 가지는 이만큼의
면적은 당연히 1이겠죠. 빨간색이 가지는 이만큼의 면적도 당연히 1이에요. 그래서 X축과 이루는 면적이 1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을 가지고 짜부를 시키면은 높이가 낮아지면서 옆으로 퍼지겠죠. 그죠? 근데 얘를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면서 옆에가 좁아지겠지. 그래서 X축과 가지는 그 면적은 1로 일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실 때 두 개의 생김새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좋고요. 근데 이게 뭐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 표의 두 번째 거에 보시면 괄호 5번에 괄호 4번에 평균의 값이 일정하되 m의 값이 일정할 때 평균이 일정한데 표준 편차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퍼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렇게 단어를 외우지 말고 표준 편차가 커, 차이가 커, 애들마다 차이가 커, 그럼 이제 흩어져 있어야죠. 그러니까 보라 색깔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차이가 작으면 비슷비슷하니까 모여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른 것은 좀 전에 봤던 이제 이렇게 생긴 넙대대하느랑 그다음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빨간 색깔 스타일 둘 중에 누굴까요? 상식 테스트예요. 상식 테스트. 고르다.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 보라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보라색 손 들어보세요. 다 보라색이에요? 진현이만 빨간색인가? 빨간색입니다. 진짜 미칠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진지하게 옛날에 어떤 수학학원에서 일하는데 여자 선생님 둘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세요? 했더니 선생님 이게 고르다가 둘 중에 뭐예요? 이러는 거야. 자기들도 몰라. 헷갈려 하는 거지. 나도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그 고르다라는 말을 초이스가 아니에요. 고르다. 이거를 약간 뉘앙스상 헷갈려 하는 게 내 생각에 이건 것 같아. 골고루? 골고루가 좀 떠올리시나요? 고르다가 보면? 아닌가? 왜 보라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약간 좀 이렇게 평평하게 다져놓은 느낌인 거야? 아, 여러분이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근데 하얀색 백사장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 그럼 이제 신나서 이제 막 나 잡아봐라 하면서 뛰겠죠? 근데 이제 모래알갱이가 이제 너무 이제 고우니까 얘를 이렇게 손에 싹 담았어. 손틈 사이로 싹 다 빠져나가. 그때 모래알갱이가 뭐다라고 하죠? 고르다라고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사이즈가.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모래알갱이가 고르다라고 약간 기억을 해주세요. 모래알갱이의 크기가 고르다. 근데 자갈도 있고 막 그런 바닷가도 있잖아. 자갈도 있고 막 바위도 있고 막 그치? 밟으면 아프고 막 그런 데는 이제 모래알갱이의 크기가 고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라색을 얘기하는 상황이 고르지 않다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보통 기니디 문제로 나와요. 다음 그래프는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 했을 때 이제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동그라미인데 보라색깔 그래프는 틀렸다 해야겠죠. 사회 시간인가? 요거 두 개만 헷갈려 하더라고 많이들. 그래서 그것만 알아두세요.
조교쌤도 한번 테스트 해야겠다. 고르다 모르는 인간 분명 있다. 자, 근데 그럼 이제 정교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게 평균이 60인 이런 A 자료에 대한 게 있대. 평균이 60이고 뭐 표준 편차가 5인 자료가 있는 거야. 근데 B라는 자료가 있는데 걔는 평균이 50인데 표준 편차가 7의 제곱이래. 그래서 이제 평균을 50으로 잡고 표준 편차가 커. 표준 편차가 크면 차이가 커.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겠죠? 흰색보다 약간 높이가 낮아져야지. 퍼져야 되니까. 그죠? 두바이 쫀득쿠키 이제 이나경이 만든 것처럼 누르면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라색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근데 이제 여기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넓이로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건데 50부터 60 사이에 대한 데이터를 만약에 이제 A에 대해서 물어봤어. A가 50부터 60 사이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요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B가 50부터 60 사이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러면 요 면적을 구해야 한다는 거지. 딱 봐도 일단 달라. 빨간색이 좀 더 커 보여.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저거를 매번 계산해서 표로 준다면서요, 선생님. 네. 그럼 매 문제마다 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맨날 계산해서 문제를 출제하나요?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했냐면 기준이 필요했어요. 기준. 어떻게 생겨먹었든지 간에 쟤네들을 뭔가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을 해서 분석하면 넓이 계산을 매번 안 해줘도 되니까 좋을 것 같은 거야. 그게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에 있어서의 약간 표준인 거야.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럼 걔는 정규 분포 n 0,1의 제곱이라고 쓰거든. 그래서 얘는 가운데 평균이 0이야.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해서 사실 얘가 실제로 뭐 크고 작고에 따라서 막 자료가 흩어져 있고 아니고 이런 느낌인 건 알겠는데 얘가 이 그래프에서 어떤 값에 영향을 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표준 편차는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실 약간 자료들의 한 칸 한 칸의 간격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한 칸 한 칸의 간격. 가운데 0이 있잖아. 그때 이게 수직선이잖아. 그럼 이제 요 정도를 내가 한 칸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게 1. 그 다음에 한 칸을 잡을 때 균등하게 잡는다고 컨셉을 잡으면 여긴 2. 3.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구간을 잡을 때 아무래도 0부터 1, 0부터 2, 1부터 3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표기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한 칸 간격을 담당하는 게 보통은 표준 편차거든. 그럼 이게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자 60,5의 제곱이라는 자료가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확률 60부터 A라는 애가 65 사이에 있을 확률과 여기서 확률 50부터
B가 57 사이에 있을 확률을 얘기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60이 평균인데 한 칸 간격이 온 거야. 자료 A는. 그래서 60부터 65까지라는 건 한 칸 간격인 거야. 그럼 걔는 표준 정규 분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면적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보라 색깔도 50부터 57이라고 했어. 얘는 7칸을 떨어져 있는 거긴 하잖아. 근데 표준 편차가 7이니까 얘는 한 칸이 7인 거야. 그래서 50에서 7만큼 떨어진 57까지도 결국엔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한 칸인 거야. 그래서 쟤도 이 빨간 색깔과 넓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 둘의 확률 값은 같습니다. 이게 정규 분포의 특징이야. 그래서 어떤 자료가 나오든지 간에 표준 편차를 한 칸으로 삼아서 그 칸수가 똑같은 면적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면 어떤 자료든지 간에 다 확률값이 똑같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팅을 해서 만든 함수다. 정규분포는. 그럼 얘네를 대체 어떻게 이제 이 상황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그럼 매번 이게 선생님 만약에 근데 지금 이렇게 60부터 65라서 그렇지 60부터 63이면 어떡해요? 한 칸이 5여야 되는데 3이면 5분의 3칸인데 이거 어떡하죠? 5분의 3칸이면 한 요 정도에 5분의 3 해서 요 면적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맞아요. 맞는데 얘네들을 이제 표기상 어떻게 표준 정규분포표로 이제 만들 수 있을까? 그 기준은 표준화 한다라고 하거든? 표준화를 해서 기준을 맞추는 거야. 표준 정규분포로. 그 표준화하는 기준은 뭐냐면 보통 우리 변수가 x잖아. x에서 평균을 빼. 그 다음에 나누기 표준 편차를 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의 별량이었죠, 지금 현재? 60에서 평균 60을 빼. 0이죠? 나누기 5를 하는 거야. 그러면 0이죠. 그래서 얘가 여기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65에서 60을 빼. 5죠? 그 다음 5로 나눠. 1이지. 아, 그래서 표준 편차가 한 칸인 거야. 별량이 평균하고 떨어진 만큼을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나눠서 헤아리는 거지. 그럼 그게 이제 한 칸, 한 칸, 한 칸이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이게 저 보라 색깔 50,7의 제곱에서는 여기가 50이었겠지, 원래는. 근데 50에서 50 빼고 나누기 7을 했다 보니까 0이 된 거고, 얘는 57이었을 거고, 얘는 64였을 거고, 얘는 71이었을 거예요. 7칸, 14칸, 21칸 떨어져 있게 한 거지. 근데 그게 표준 편차 기준으로는 다 한 칸, 두 칸, 세 칸이 되는 거지. 71에서 50을 빼, 21, 나누기 7, 그럼 3이잖아. 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수직선상에서의 이 한 칸 한 칸을 기준으로 다 옮겨올 수 있으니까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요런 한 칸 한 칸들의 면적만 계산해 놓으면 어떤 자료든지 간에 다 이걸로 끌고 와서 넓이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표준 정규분포, 표준화한다라는 명칭으로 부르고요. 그래서 그 밑에 165쪽에 맨 밑에 보시면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되어 있죠? 저런 식으로 이제 표를 우리한테 줘요. 그리고서 그거 확인해서 이제 넓이 계산만 해주면 돼. 자, 그래서 166쪽에 4번 표 보면은 막 토할 것 같아요. 저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따른다 할 때는 이제 여기다 b 했었고, 정규분포 따른다 하면 이제
x가 n m, 시그마 제곱. 이러면 이제 정기분포를 따른다라는 의미거든. 근데 이제 얘를 표준화하면 별량에서 평균 빼고 나누기 표준 편차해서 표준화를 하면 변수가 z로 바뀌어요. 이 z를 표준화 변수 z라고 합니다. 변수가 표준화된 거지. 그때 걔는 따르는 정기분포가 0,1이라고 쓰는데 1은 뭐 제곱해도 1이니까 똑같이 컨셉으로 쓰려면 이제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얘네가 그래프상 어떻다고 설명할 수 있냐면 x가 정기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는 가운데가 m이야. 그리고 이 한 칸 한 칸이 시그마야. 그래서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m 플러스 3 시그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반대편도 한 칸 한 칸이 시그마야. 그래서 m 빼기 시그마, m 빼기 2 시그마, m 빼기 3 시그마 해서 이제 위치를 표기해서 나타내겠죠. 그때 걔가 정기분포로 오면은, 표준 정기분포로 오면은 가운데가 이제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한 칸이 다 자연수 1, 2, 3 빼기 1, 빼기 2,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요 넓이가 요 넓이랑 같다고. 그럼 당연히 이 넓이는 이 넓이랑도 같나요? 그렇죠. 대칭이니까. 이 넓이랑도 같고. 그래서 이 과정이 얘가 1로 오고 얘가 1로 오고 얘가 1로 오고 얘가 1로 오고 얘가 1로 얘가 1로 얘가 1로 오는 작업을 한 거다. 표준화라는 건. 그래서 면적값을 이제 기준을 잡아서 저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성질처럼 좌우 대칭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수학은 친절하지 않아요. 너가 이제 궁금한 모든 걸 다 알려주지 않고 한 가지, 그러니까 여기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만 한 칸 한 칸에 대한 확률값을 줘. 근데 만약에 네가 왼쪽에서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이 면적과 동일하다라는 걸로 이용해서 풀면 돼요. 표 읽을 때 이제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167쪽 가보시면 212번 문제. 저런 식인 거야. 1번. P 표준화 변수 Z가 2 이상일 확률이라 되어 있는데 얘는 그림을 이제 초반에는 계속 그릴게. 가운데 표준화했으니까 0이고 2가 여기 있을 건데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 보시면 표에 Z 0.5, 1.0, 1.5, 2.0 해서 P 0부터 Z가 Z 사이일 여기에 이제 0.5 들어가냐, 1.0 들어가냐, 1.5 들어가냐, 2.0 들어가냐 이런 얘기야. 그때에 대한 면적값을 다 계산해 줬죠. 0.1915, 0.3413, 0.4332, 0.4772. 그러면 요게 2가 들어가면 얘를 선택한 거고 그때 면적은 0.477이니까 이게 0.477인 거예요. 근데 당연히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요렇게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0.5예요.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그래서 보라 색깔을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0.5에서 0.4772를 빼서 0.0228 이라고 계산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소수점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0.5에서 0.477이 빼야 돼. 헷갈리면 9번 학습하시고 0.0228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떤 공부를 또 할 수도 있는 거냐면, 네, 0.0228이라는 건 여러분, 퍼센트로 치면 2.28% 아닌가? 그죠? 상위 2.28%라는 건 1등급이죠. 1등급이 4%니까, 그지? 그래서 요 2를 넘은 애들은 상위 2.28%라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 평균이 50점인 시험인데 표준 편차가 6인 시험이었다. 근데 이 시험에서 만약에 자기가 62점을 맞았다. 그러면 표준 편차 2개만큼을 더한 점수에 도달했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상위 2.28% 커트라인에 있는 애일 거예요. 그죠? 근데 68점을 맞았다? 그럼 걔는 여기에 도달한 애겠죠. 3칸. 표준 편차 3칸에 도달한 애. 그죠? 여기가 보통, 그러니까 요만큼의 면적이 보통 몇이냐면 0.4938이거든? 그래서 얘 0.5에서 빼면 여기는 0.5에서 빼면 0.0062지. 뭐야? 0.62%야. 그러면은 1000명 중에 6등이잖아. 1000명 중에 6등이니까 500명 중에 3등? 그 전교 한 2, 3등 하는 애겠죠. 근데 이제 6을 더 더해서 만약에 74점을 맞았다. 그럼 야, 여기서 여기로 올 때도 이미 엄청 많이 퍼센트가 줄었는데 그럼 그 다음은 더 줄어들겠죠? 얘는 거의 뭐 0.00 몇 프로겠지? 1등일 가능성이 높죠. 이게 표준 편차의 의미인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자료, 글쎄 내가 사탐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자료에서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나오면 표준 편차 3개 더하면 그 점수가 보통 1등 점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Z값의 의미가 평균 기준 표준 편차가 몇 개 더해져 있는 거. 그걸로 이해를 하면 그냥 공식에 넣어서 푸는 느낌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진짜로. 표준화도 안 해도 돼. 나중 되면. 50점 평균에 표준 편차 6짜리인데 68점인 거 딱 보고서 아, 3칸. Z가 3일 때 이러면서 이제 표를 바로 보고 딱 풀거든. 그래서 암산도 해요. 실제로. 다음 페이지. 해수 16번 갑시다. 정규분포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12 이하일 확률과 x가 18 이상일 확률이 같대. 대칭성 때문에 그 답지에 있는 그림처럼 저렇게 나온다는 거거든. 그럼 12와 18의 센터가 평균인 거예요. 더해서 반띵 15가 m이다.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가보면 x가 정규분포 40,10의 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 자, P 25부터 X가 44일 확률, 그리고 2번에 PX가 60 이상일 확률인데, 자, 이제 좀 감이 오죠? 25라는 숫자는 40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하나 빼면 30인데, 1.5배 뺀 거네요. 1.5개. 그죠? 그럼 얘는 표준화를 하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원래는 공식이 이거라고. 별량에서 평균 빼고 나누기 표준 편차. 이게 별량이잖아. 여기서 평균 빼고 나누기 표준 편차. 25에서 40 빼서 마이너스 15 나누기 10 하면 마이너스 1.5라고. 근데 그게 이제 평균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몇 칸이냐 그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얘는 0이 되겠죠?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를 구하라는 건데 그거는 0에서 1.5까지랑 똑같겠지. 표 보시면 0.4332 눈으로 푸는 거야. 이번에 60은 40 기준으로 10만큼을 2번 더한 거네, 그치? 그럼 얘는 표준화했을 때 Z가 2 이상일 확률일 거야. 근데 표에서 2.0까지 0.477이니까 주의하셔야 될 건 0부터 2.0까지 그러니까 이면적을 표에서 주는 거라고. 나는 여기를 구하고 싶잖아. 0.5에서 걔를 항상 빼야 돼. 그래서 0.0228이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어차피 저 숫자 반복이야. 4332, 477, 4938. 그래서 그 숫자들 약간 풀다 보면 외워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단답형 이런 걸로 나와봐. 그러면 찍을 수도 있어요. 막 1분 남았다 하는데 그 문제 하나 딱 남은 거야. 그러면은 좋아하는 숫자를 찍는 거죠. 0.0228. 왜냐면 이런 문제는 보통 확률을 P라고 할 때 뭐 1000P를 구하시오. 이런 거 나오거든. 0.0228. 1000 배하면 228. 그럼 이제 단답형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번 같은 것도 이제 썩은 물들은 이러는 거야. 여기 보면은 x가 정규분포 50,5의 제곱을 따르는데 px가 k 이상일 확률이 0.0013 0013 보자마자 표를 딱 봤더니 4987이랑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4987은 3.0이니까 표준편차 3개 50에서 3개 65 답이에요. 암산 가능. 거기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표준화하고 계산해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해를 하면 돼. 다음 페이지 19번.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1000명? 의 키는 평균이 164,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 164, 표준편차가 5인. 그러니까 이런 거 봐보세요, 여러분. 표준편차 5를 3개, 15. 164에 15 더하면은 179. 응? 엥? 179가 1등이라고? 잘못됐는데? 내가 178인데? 잘못된 자료다. 이제 자료를 따른데요. 그때 170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프로인가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키가 170 이상인 확률을 구하는 거야. 왜냐면 확률이 곧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비율을 알 수 있죠. 얘는 근데 얘는 딱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죠? 그래서 170에서 그러니까 공식은 알긴 해야 돼. 얘에서 얘를 빼고 나누기 얘 하는 거야. 빼면 6 나누기 5 하면은 1.2죠. 1.2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야, 표에서. 1.2. 0.3849인데 0.3849가 아니죠. 이상이니까 그림에서 가운데 0, 1.2 여기 있고 여기를 구하라는 거라고. 근데 3849라 준 건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0.5에서 3849를 빼야 돼요. 그래서 0.1151 이렇게 나오니까 퍼센트로는 11.51%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명수로 몰아봤으면 여기다가 1000을 곱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115명 대략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이번에 160 이상 170 이하 160 이상 170 이하 160에서 164 빼서 마이너스 4 나누기 5 마이너스 0.8 170 빼기 164 6 나누기 5 1.2 그래서 마이너스 0.8부터 1.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 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0.8이면 0.8을 찾으면 되겠죠. 표에서. 2881. 여기가 2881이고 1.2는 아까 했던 3849니까 3849랑 2881을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0.673. 1000 곱해서 673명.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320명을) 뽑을 거래. 는 어떤 회사에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를 했대요. 그때 응시자의 점수는 정규분포 450,75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 해놓고 얘는 표가 없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P 0부터 Z가 1 이하일 확률이 0.34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암산이야. 왜요? 봐봐봐. Z값이 여러 개를 안 줬죠. 이것만 필요하니까 이걸 준 것 같아. 1을 줬네, 1. 그럼 한 표준 편차. 450에서 75. 더하면 525. 답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막 0.8일 때, 1.0일 때, 1.2일 때 막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 자세히 풀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0부터 1까지면 답이 나올 걸 이라는 뜻이고 그럼 표준 편차 한 칸까지만 너는 필요할 걸 이라는 뜻이고 그럼 450에서 75 정도만 그리고 야 합격자면 명수가 적잖아. 그리고 평균 점수보다 높은 점수만 받겠지. 더해서 525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산할 것도 점점 없어져. 근데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 정석은 자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모르니까 K라고 하자. 근데 점수를 X라고 하면 X가 K 이상을 받았을 확률을 구해야 이게 합격할 확률이 되는 거거든. 최저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 거지. 그래서 X가 K 이상일 확률이 2,000명 중에서 320명에 든 거죠. 이게 1000분의 160이니까 0.16이 돼. 그래서 얘를 표준화하면은 K에서 450 빼고 나누기 75. K 빼기 450 나누기 75. 그리고 그게 0.16이 나오려면 0.34, 0부터 1까지 0.34니까 이게 1 이상이라는 거구나. 이게 1이라는 거구나. 그럼 K 빼기 450 나누기 75가 1이니까 K 빼기 450이 75, K가 450 더하기 75. 그러니까 525인 거죠. 원래 이렇게 미지수로 설정해서 그리고 자료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 점수를 X라고 해서 정규분포 이걸 준 거니까 점수를 K라고 놓으면 점수 K가 X가 K 이상일 확률이 최저 점수를 넘었을 확률인 거죠. 자, 174쪽 가서 159번 보면
새 고등학교 ABC의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각각 정기분포를 따르고 오른쪽 그림과 같다. 새 고등학교 2학년의 재학생 수가 같을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보다 A에 더 많다. 그림 보시면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는데 우수하려면 이제 오른쪽 꼬랑지여야겠죠? 거기가 A의 면적이 더 크네. 그럼 당연히 A가 더 많겠죠. 기억 참이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B고등학교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A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 평균은 같은데? 그럼 평균적으로 우수하다는 틀린 말이죠. 평균은 같아요. 디귿. C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있어. C고등학교 학생들이 B보다 표준 편차가 더 작다. 자,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건 차이가 작다, 비슷비슷하다. 모여있니? C보다 B가.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163번. 어느 학급 전체 학생 국영수 점수는 각각 저런데 A 학생의 성적이 세 과목 중 가장 잘 본 걸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잘 모르는 사람은 영어 성적이 82점으로 제일 높으니까 영어를 제일 잘 본 거라 착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평균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몇 개씩 더해져 있는지를 보라고. 국어가 50점인데 평균이 표준 편차 13점인데 얘가 65점이야. 그럼 한 개보다 좀 더 더해져 있어. 근데 64의 평균에 17이 표준 편차인 영어는 82점이네. 62점 평균에 14점에 75점. 그럼 이제 얘네들 더해보면은 76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넘었어. 원래 이런 문제는 수학을 항상 내는 편인데 조금 쓰기 죽어야겠네. 수학이 제일 낫네요. 왜냐면 더해서 81을 넘었고 더해서 63을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은 조금 애매하잖아.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표준화해서 풀어야 되긴 해요. 65에서 50 빼고 나누기 13. 82에서 64 빼고 나누기 17. 13분의 15랑 17분의 18이랑 왼쪽 게 크죠? 국어가 제일 잘 봤네요. 65점이면 원래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원점수에 집착하시기 때문에 국어 때문에 등짝을 존나 맞을 텐데 사실은 국어를 제일 잘 본 거다. 이런 게 이제 통계 맹점이죠. 알면은 보이죠,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뭐 164번 같은 게 수능 기출로 나오는 거야. 저는 실생활 활용 문제. 재래시장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평균 거리는 1740m고 표준 편차가 500m다.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 15%, 미만인 고객 중엔 5%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다고 한다.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2000m 미만일 확률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료 정리를 해보자고. 자, 거리가 변수야. 정기분포 1740,500의 제곱. 근데 거리가 x라고 합시다. x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그럼 자, 요 중에서
15%. 그리고 2000m 미만인 고객들 중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한대요. 자가용은 좀 그렇다. 너무 옛날 말 같은데. 그때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2000m 미만일 확률은 자가용을 이용한 고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한 거니까 자, 2000 빼기 1740 나누기 520을 하면 눈치가 있죠. 0.52랑 아마 좀 관련이 있겠지. 2000에서 1740 빼면 260이잖아. 나누기 500이면 00, 50분의 26, 100분의 52, 0.52죠. 일부러 준 거야, 그렇게. 그래서 PZ가 0.52 이상일, PZ가 0.52 미만일 이랑 같은 말이라고. 0.52 미만은 0. 자,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표준전기분포는 가운데가 0이야. 0.5가 여기 있어. 근데 문제에서는 0부터 0.52가 0.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2인 거야. 근데 0.52 미만은 여기부터 밑에까지 싹 다야. 그러면 0.2에다가 0.5도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비중은 사실 0.7인 거지. 근데 얘네들의 비중은 0.3인 거죠. 그래서 0.3 중에서 15%니까 100분의 15. 그 다음에 0.7 중에서 100분의 5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가깝게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거보단 더 많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거죠. 다 걸어오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다시 마지막 부분 보시면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조건 방률이에요. 자가용을 이용하는 건 두 부류가 있잖아요. 네모 박스와 세모 박스. 근데 그 중에서 2000m 미만일 누구? 밑에 거 0.75% 0.75% 세모. 조건 방률 계산에서 이런 문제 많다 했죠? 네모 더하기 세모분의 세모, 네모 더하기 세모분의 네모, 이런 거죠. 아이고. 그럼 이거 0.0. 100분의 다 지워버리고 3, 15, 45, 7, 5, 35 분의 35. 뭐 아니면 5도 나눠도 되고. 그래서 80분의 35니까 5를 약분해서 16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지. 통계랑 좀 확률이 짬뽕돼서 나온 거죠. 마지막 마무리는 조건 방률이고. 근데 중간에 또 1등급 그거 있으니까 그거 빼고 하면은